안녕하세요. 디지털 편집 디자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편집 디자인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찾기, 바꾸기 명령을 알아보고 단행본의 내지와 표지를 디자인하면서 찾기, 바꾸기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또 디자이너가 원하는 모양의 글 상자나 그림 상자를 만들 때 필요한 패스파인더와 컴파운드 패스의 기능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찾기 바꾸기 기능은 단행본이나 잡지, 신문 등 많은 양의 페이지를 편집, 디자인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은 양의 원고 작업 시에는 맞춤법이나 철자,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 거치게 되는데, 이 교정 과정을 단축시키려면 찾기, 바꾸기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찾기, 바꾸기 기능을 잘 활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찾기, 바꾸기 패널에서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변경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편집 메뉴에서 찾기, 바꾸기 패널을 불러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찾기, 바꾸기 패널에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패널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찾기, 바꾸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이 명령을 실행하고 싶다. 혹은 그래프를 기반으로, 글리프를 기반으로, 개체를 기반으로, 색상을 기반으로 해서 또는 음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명령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찾기, 바꾸기의 기준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텍스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랩은 메타 문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랩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한 문구를 가진 문자열을 검색해주는 프로그램 언어를 말합니다. 메타 문자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메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인디자인에서 검색에 사용하는 특수한 문자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W가 영문은 아닙니다. 특수한 표시 기호죠. WD는 모든 숫자, 또 꺽쇠 표시는 단락의 처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별표, 물음표, 대괄호 혹은 플러스, 물결 표시는 숫자나 문자를 나타내는 특정한 기호입니다. 이러한 기호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고 찾기, 바꾸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랩을 선택하고 찾을 내용에 와일드카드에서 모든 숫자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보이죠? 이 기호가, 이러한 기호를 메타 문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키보드에서 역슬러시를 치고 영문 D를 치면 이 기호가 모든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기호들을 메타 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메타 문자를 자주 마주칠 텐데, 굳이 이러한 문자, 메타 문자의 조합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서 입력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글리프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뉴에 보면 글리프라는 메뉴 항목이 있죠.
어떤 특수한 기호나 숫자 혹은 화살표 등 그러한 알파벳, 알파벳 영문 혹은 이런 표시들, 기호들을 나타내는 것을 글리프라고 합니다. 글리프를 선택하면 이러한 글리프를 기반으로 해서 찾기 바꾸기 명령을 실행한다는 거겠죠. 개체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체 스타일에서 선과 면, 도형을 찾아서 사각형, 원 혹은 별 등 그러한 도형의 모양을 찾아서 효과를 변형시키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상도 마찬가지고 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역은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로 활용하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색상 또한 굳이 찾기 바꾸기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색상 견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메뉴에 있는 쿼리라는 것은 먼저 쿼리는 정보 요청에 쓰이는 컴퓨터 언어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질의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질문하는 거냐? 쿼리라고 합니다. 무슨 정보를 내가 바꿀 건지 지정해 주는 곳입니다. 자, 쿼리의 부분을 클릭해 보면 대시에서 정각 대시로 또 수직 작은 따옴표에서부터 사용자 정의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 작은 따옴표에서 구분 따옴표를 선택하면은 찾을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부분에 수직 따옴표라는 기호입니다. 바로 메타 문자가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바꿀 내용은 구분 따옴표 역시 메타 문자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직접 쿼리 부분에서는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한 쿼리의 명령어를 저장하고 실행한 쿼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실행한 쿼리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찾을 내용은 당연히 찾을 내용을 입력하는 곳이겠죠. 바꿀 내용 또한 바꾸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 옆에 조그맣게 골뱅이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찾기 바꾸기를 할 때 특수 문자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탭부터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점차로 알게 될 것이니까 모두 기호라든가 따옴표라든가 변수 혹은 와일드카드들이 모두 메타 문자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은 검색할 범위를 설정해 주는 곳입니다. 찾기 바꾸기를 할 범위를 설정하는 곳인데 검색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 문서, 모든 문서 혹은 스토리 끝까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문서는 여러분들이 작업 중인 현재 열려있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이 찾기 바꾸기 명령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문서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서만을 대상으로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이고요. 그 이외에 스토리와 스토리 끝까지가 있는데 스토리는 글 상자가 선택되었을 때만 표시됩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텍스트 연결을 해봤었죠. 텍스트가 스레드 돼서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프레임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스토리를, 현재 선택한 글 상자와 연결된 텍스트 상자까지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끝까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 옵션은 밑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뭐 마스터 페이지를 포함할 것인지 잠긴 레이어를 포함할 것인지들이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모두 설정하는 곳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서식 찾기 부분에 돋보기 표시가 있죠. 찾을 특성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문자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이 나옵니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서식 변경에도 보면 돋보기가 있죠. 변경할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역시 문자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또 단락 스타일을 지정해 놨다면 내가 찾을 단락 스타일이나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자 하는 문자 단락 스타일을 선택해서 변경을 하면은 찾기 바꾸기 명령이 완수됩니다. 그 밑에 있는 휴지통은 지정된 내가 선택한 스타일을 삭제, 취소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찾기 바꾸기 패널은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문서를 선택하고 인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전 설정 모두 보기에서 신국판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보통의 책 크기입니다. 152에 225 신국판 사이즈를 선택하고 단행본을 디자인할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 마주보기는 체크합니다. 그리고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여백 및 단에서 이 여백과 단은 열은 문서를 만든 후에 레이아웃 메뉴에서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mm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가운데 안내선 안쪽 부분을 선택해 보면 기본적으로 글 상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체크했기 때문에 글 상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 패널로 한번 가보죠. 페이지 패널을 불러와서 마스터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도 역시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모두 글 상자가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글 상자를 선택하고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명령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은 느티나무 파일을 선택하고 격자 서식 적용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기 합니다. 자, 명령을 실행하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따라서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5페이지까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페이지의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축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메뉴에 기타에서 텍스트 스레드 표시를 활성화시킵니다. 모든 글 상자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젠 문자 패널을 불러와야겠죠. 문자 패널을 불러와서 문자 패널을 불러옵니다. 서체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문자 도구로 컨트롤 A 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단행본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명조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나눈 명조를 선택하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95%로 지정하고 자가는 마이너스 75를 지정해 줍니다. 단행본에서 제일 중요한 행간은
넉넉할수록 좋습니다. 행간이 너무 좁으면 가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포인트로 하고 확인을 해보죠. 안내선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안내선을 켜고,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까만색 라인이 책이 접히는 부분이죠. 이 책이 접히는 부분의 여백은 바깥쪽의 여백보다 넓은 것이 좋습니다. 책이 계속 페이지 수가 접히면서 글자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은 가려지게 되겠죠. 조금 여백을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여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스터 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모두 선택합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Shift 키를 눌러서 두 페이지를 모두 선택하고 레이아웃 메뉴에 여백 및 단을 들어가서 여백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링크를 풀고 조절합니다. 안쪽을 25mm로 5mm를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조금 여유롭게 40mm 정도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합니다. 여백이 조절이 됐죠. 자, 여백이 조절된 만큼 글 상자도 안내선에 맞춰서 조절해 줍니다. 그래야 텍스트가 이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마스터 페이지에서 이렇게 조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레이아웃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조절해 놓은 대로 여백이 조절되었습니다. 모두 조절이 됐죠. 자, 그러면 조금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 경우에 원고를 받았을 때 그 원고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전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예쁘게 글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보면은 앞줄 맞추기가 어떤 부분은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보이죠. 한번 보죠. 자, 여기 한타가 더 있고 또 세 줄은 또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이 많은 페이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절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찾기 바꾸기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조절했기 때문에 처음에 15페이지까지 있던 페이지 수가 현재는 27페이지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메뉴에서 찾기 바꾸기 패널을 불러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이 책의 제목은 젊은 느티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주인공은 수키, 남자 주인공은 현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 속에 텍스트 상자 속에 있는 수키라는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기 바꾸기 패널에서 텍스트 찾기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를 기준으로 찾기 바꾸기 명령을 실행하겠다는 거죠. 텍스트를 선택하고 찾을 내용에 수키라고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은 제리라고 한번 해보죠. 제리. 자, 이렇게 입력한 후에 다음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키라는 단어가 찾아졌죠. 까맣게 보입니다. 또 다음 찾기를 실행하면 또 있죠. 수키. 또 다음 찾기. 계속 다음 찾기를 해봅니다. 예, 수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바꿀 내용은 제리입니다. 제리를
변경을 클릭하면 수키라는 이름이 제리로 바뀌어졌죠. 자, 또 다음 찾기에서 변경을 클릭합니다. 또 다음 찾기에서 변경하고 다음 찾기. 자, 이렇게 모두 잘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모두 변경해 줍니다. 모두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색이 완료되었고 13개의 항목이 바뀌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수키라는 단어는 제리로 바뀐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방금 바꿔놓은 제리를 다시 수키로 바꿔보죠. 수키. 자, 이렇게 하고 역시 텍스트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다음 찾기, 또 다음 찾기, 변경. 다음 찾기에서 또 변경합니다. 또 다음 찾기에서 변경하고 잘 적용이 된 듯 하면 모두 변경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간단하죠? 찾기 내용을 찾을 내용을 입력하고 바꿀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찾을 내용을 수키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을 제리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식 변경에서 수키라는 단어를 제리로 바꾸는데 그 서식을 지정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식 변경에서 새로운 변경할 특성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열면 문자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 스타일에서 새 문자 스타일로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입력을 해야죠. 제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기본 문자 서식에서 고딕으로 지정을 해주고 나눔 스퀘어에 엑스트라 볼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체의 크기는 12포인트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문자의 색상도 빨간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됐죠.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면 서식 변경에서 문자 스타일 젤이라는 문자 스타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찾기를 해서 변경합니다. 바뀌어졌죠? 또 다음 찾기에서 변경, 다음 찾기에서 변경. 예, 잘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변경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젤이라는 문자 스타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이제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스타일을 한번 보죠. 문자 스타일 패널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찾기 바꾸기에 서식 변경에서 만들어 놓은 젤이라는 문자 스타일이 문자 스타일 패널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스타일 패널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젤이라는 문자 스타일을 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얼마든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스타일 옵션에서 권점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권점이라는 것은 강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위에 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자, 문자를 선택합니다. 검은 깨알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색상을 자동으로 놓죠. 자동으로 놓는다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글자 색상과 같은 색상의 권점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문자 스타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이 스타일 메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다 조절이 되었죠. 그러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찾기 바꾸기 패널에서 이번에는 역시 텍스트를 선택하고 현규라는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현규. 그리고 이름을 바꿀 내용은 기동이라고 한번 해보죠. 기동이. 그리고 서식 변경에는 같은 문자 스타일은 적용시키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 스타일은 지워줍니다. 다음 찾기를 클릭해 봅니다. 현규라고 보이죠? 자, 이 현규라는 글씨를 어떤 스타일로 바꾸든가 한번 해보죠. 서식 변경에서 다시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봅니다. 새 문자 스타일을 하고 기본 문자 서식에서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로 하고 문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이번에는 사용해 보겠습니다. 밑줄을 켜고 두께를 1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문자의 스타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현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새로 등록한 현규라는 문자 스타일로 서식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변경해 보죠. 바뀌었죠? 현규라는 단어가 기동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서식 변경에서 지정해 놓은 문자 스타일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찾기를 해서 변경합니다. 잘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변경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바뀌었죠? 기동이. 자, 주인공의 이름 현규가 기동이로 바뀌었습니다. 밑줄을 적용한 문자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또 문자 스타일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문자 스타일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현규라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문자 스타일이 역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현규라는 문자 스타일에서 밑줄 옵션에서 두께를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겠죠. 두껍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색상도 텍스트 색상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절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유형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점선으로. 네, 확인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찾기 바꾸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텍스트를 바꾸는 기본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문자 스타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만들었죠. 이 새로 선택한 문자 스타일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서식 찾기에서 찾을 특성에서 문자 스타일의 현규라는 문자 스타일을 찾아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자 스타일로 만들어 주면은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텍스트를 변형시키는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두면 나머지 서식을 찾을 때 단락 스타일을 적용시키든 문자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것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확인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빠라는 단어인데 오빠를 한번 쳐보고 바꿀 내용은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오빠라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죠. 하나가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오빠라는 단어를 서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을 이번에는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단락 스타일을 만들고 단락 스타일 이름을 오빠라고 입력하죠. 그리고 단락 음영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음영을 클릭하고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조를 20%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이제 변경해 볼까요? 다음 찾기에서 오빠라는 단락을 변경합니다. 단락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 하나의 엔터 버튼 없이 하나로 쭉 이어진 하나의 단락을 얘기하는 거죠. 오빠라는 단어가 속해 있는 단락을 단락 스타일에서 음영을 적용시킨 겁니다. 또 다음 찾기를 해서 변경합니다. 다음 찾기에서 변경하고 자 모두 이렇게 잘 적용이 되면 모두 변경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죠. 자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먼저 문자에서 숨겨진 문자 표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찾기 바꾸기 패널에서 이번에는 쿼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쿼리는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항목을 얘기합니다. 질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질의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자, 쿼리에서 클릭해서 복수 공백에서 단일 공백으로 바꾸기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이 복수 공백에서 단일 공백으로를 선택했더니 찾을 내용에 메타 문자가 쭉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수 공백을 단일 공백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찾을 내용의 이 메타 문자는 복수 공백을 얘기하는 거고 바꿀 내용은 단일 공백을 기호로 표시한 겁니다. 역시 검색 범위는 문서죠. 그랬을 때 이 메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고 그랩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메타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명령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찾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공백이 보이죠? 지금 점점점점 보이는 것이 복수 공백입니다.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한타가 있으면 스페이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점 하나가 생기지만 지금 여기는 점이 4개가 있죠. 스페이스 버튼이 4번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다음 찾기를 합니다. 역시 또 있네요. 그러니 띄어쓰기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변경을 누르면 단일 공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다음 찾기를 해서 여기 또 있죠. 변경합니다. 또 다음 찾기 해서 변경합니다. 자, 모두 다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모두 변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모두 38개의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축소해서 안내서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에 숨겨진 문자도 숨기고 확인을 해보죠. 예, 이제 어느 정도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락 앞에 공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앞에 공백이라는 것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문자에서 숨겨진 문자 표시를 보면 지금 첫 줄이 여기 지금 한타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동그란 점은 스페이스 버튼을 한번 눌렀다는 표시입니다. 요즘 나오는 소설들은 이렇게 줄이 바뀌었을 때 앞부분을 비워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책들은 우리가 원고지 글씨로 손으로 글을 썼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한타씩을 비워놨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백을 다 없애서
지금 지팡이를 끌고와 같이 다 앞줄로 한 번씩 다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명령을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또 모두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역시 그랩 명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또 새로운 하나의 단락이 시작될 때 생기는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랩 명령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단락 앞에 공백을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랩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먼저 기준을 그랩으로 설정을 하고 찾을 내용은 모두 먼저 깨끗하게 비워둡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를 클릭해서 위치에 단락의 처음을 선택합니다. 단락 처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찾기를 한번 해보죠. 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백을 지우고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내용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찾을 내용에 우리는 현재 위치를 단락의 처음을 지정했죠. 단락의 처음에서 다시 와일드 카드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백을 지정해 주는 거죠. 특수문자 기호에서 와일드 카드에 단락 앞에 모든 공백. 자, 이 메타 문자는 단락 처음에 모든 공백을 표시하는 메타 문자입니다. 단락 앞에 모든 공백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때문에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찾기를 해서 변경을 해보죠. 지워지죠. 공백이 지워집니다. 또 다음 찾기 해봅니다. 변경하면 단락 앞에 공백이 모두 변경됩니다. 다음 찾기 또 변경. 한 따씩 모두 앞으로 당겨지고 있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찾기를 해서 변경합니다. 또 다음 찾기 변경. 자, 그러면 모두 변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298개의 항목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조금 축소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내선도 가리고 한번 보죠. 이제 앞줄 맞추기가 글 상자에서 쭉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찾기 바꾸기 패널에서 글자를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은 그림 파일 중에서 얼굴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바꿀 때는, 글자를 그림으로 바꿀 때는 여러분들이 고정된 개체에서 경험을 했듯이 행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글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경우는 결국은 고정된 개체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행간 값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행간 값보다 이 그림이 크다면은 당연히 행간 값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그림의 트리밍을 여러분들이 행간 값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조절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한번 해보죠. 자, 이 그림을 무엇으로 바꿀까 한번 보죠. 텍스트를 한번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바꿔보죠. 자, 글자를 그림으로 먼저 바꾸기 위해서는 바꾸고자 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복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컨트롤 C 합니다. 그림을 먼저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검색의 대상은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찾을 내용을 입력해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는 혹은 그가를 한번 선택해 보죠. 그가.
그리고 바꿀 내용은 바꿀 특수문자에서 클릭을 하고 기타 명령에 클립보드가 있습니다.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은 임시 저장 창고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복사해 놓은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임시 보관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클립보드 내용 중에서 서식 없음을 선택합니다. 서식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찾기로 해서 그 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행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다음 찾기를 해서 변경합니다. 또 다음 찾기에서 그가 원한 듯이 변경. 자, 그림으로 바뀌고 있죠? 또 다음 찾기 변경합니다. 이제 모두 변경하겠습니다. 10개의 항목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확인해 보죠. 안내선을 가리고, 자, 이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가라는 단어가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안내선을 가리고 이 그림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던 고정된 객체로 전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소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런 대괄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괄호는 따옴표로 되는 것이 맞겠죠. 사람의 대화는 따옴표로 표시를 하죠. 자, 이 대괄호를 따옴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인디자인에서 이 따옴표는 수직 따옴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제가 여기다 따옴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저는 지금 이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제대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디자인의 환경 설정에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를 선택하고 문자 옵션에서 구분 따옴표 사용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구분 따옴표 사용을 체크하고 그 밑에 사전 메뉴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반드시 선택을 하고요. 밑에 보면 이중 인용 부호와 단일 인용 부호가 있습니다. 이중 인용 부호를 맨 위에 있는 구분 따옴표로 바꿔주시고 단일 인용 부호 또한 클릭해서 맨 위에 있는 구분 따옴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이 대괄호를 구분 따옴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텍스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직접 찾을 내용에 구분 따옴표를 입력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혹은 본문에서 카피하고 안쪽에 붙이기를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꿀 내용은 수직 따옴표를 해야 되겠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따옴표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따옴표 중에서 왼쪽 작은 따옴표를 해야 되겠죠. 작은 따옴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찾기를 해보죠. 변경해 봅니다. 구분 따옴표로 변경이 되었죠. 또 다음 찾기에서 변경하고 다음 찾기에서 변경합니다. 자, 모두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모두 변경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도 구분 따옴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텍스트를 선택하고 찾을 내용은 오른쪽 큰 대괄호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을 먼저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지우시고
특수문자에서 따옴표에 오른쪽 작은 따옴표를 선택합니다. 큰 따옴표는 따옴표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은 따옴표는 따옴표 하나가 있는 거죠. 오른쪽 작은 따옴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찾기에서 변경해 봅니다. 변경하고 또 다음 찾기에서 변경. 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변경합니다. 확인.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의 모양을 좀 갖춰가고 있죠. 예, 이제 모든 대괄호가 따옴표로 바뀌었습니다. 네, 확인하고요. 또 보면은 말 줄임표가 있습니다. 말 줄임표가 점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저 대시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대시 표시를 또 바꿔보죠. 역시 찾기 바꾸기에서 이번에는 대시를 드래그해서 카피합니다. 카피하고 찾을 내용에서 대시를 입력하고 붙이기를 합니다. 역시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바꿀 내용은 점점점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찾기를 해서 변경해 봅니다. 또 다음 찾기에서 변경하고 다음 찾기에서 변경하고 모두 변경합니다. 네, 축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 페이지가 어느 정도 찾기, 바꾸기 패널을 명령을 사용해서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페이지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클릭하고 글 상자를 하나 만들고 문자 메뉴에 특수문자 삽입에서 표시자의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문자 패널에서 서체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나눔 고딕으로 나눔 스퀘어를 선택하고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7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의 컬러는 페이지 번호의 컬러는 블랙을 선택합니다. 네, 블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 스타일이 혹시 적용이 되어 있다면 문자 스타일은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선택합니다. 나눔 스퀘어 볼드로 지정해주고 글자의 크기는 7포인트였습니다.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카피해 줍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자, 그리고 레이아웃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번호까지 다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럼 첫 장으로 이동을 해서 대부분 단행본일 경우에 첫 장은 조금 여유를 주는 게 맞겠죠. 조금 밑으로 위치를 하고요. 제목을 입력합니다. 젊은 느티나무라고 입력합니다. 예, 하고 문자 스타일은 없음으로 해야 되겠죠. 서체는 역시 본문 서체와 똑같이 나눔 명조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 정도로 해주고 자가들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조정한다거나 혹은 디자인의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마스터 페이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면 되겠죠. 어, 마스터 페이지에서 라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쪽에 라인을 하나 클릭해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두께를 조금 줘보죠. 1포인트 정도로 하고 또 이쪽도 오른쪽 페이지도 똑같이 라인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느티나무라고 또 입력을 하죠. 서체를 지정해주고 9포인트만 하겠습니다. 이 자꾸 문자 스타일은 없음을 지정해주고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나는 스퀘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철근 느티나무.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도 똑같이 왼쪽에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레이아웃 페이지를 확인해 보죠. 안내선을 가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찾기 바꾸기 명령을 통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쿼리를 선택해서 복수 공백에서 단일 공백으로 바꾸는 방법과 단락 앞에 공백을 없애는 방법, 글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수직 따옴표와 구분 따옴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찾기 바꾸기 기능은 이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들은 그래도 편집을 하면서 편집 디자인 중에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지를 디자인을 했으니까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